피는 날 스페셜 릴레이 GV에 참석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GV 사회를 맡은 손호준입니다. 네. 제가 이 진행이라는 걸 처음 해봐요. 그래서 좀 약간 진행이 서툴더라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오늘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실 신경수 감독님, 박원상 선배님, 오미아 선배님 입장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인사 한 번씩 해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저기 감독 맡은 신경수고요. 오늘 이 영화 함께 봐주신 분 중에 또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는데 저하고 드라마 함께 했었던 저기 이수재 선생님 여기 같이 보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기 ENA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클래식 팀의 박준호 감독과 우리 주인공 분들도 고맙습니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개봉 첫날 이렇게 극장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수연역의 오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목화선 피는 날에서 병호 역할 맡아 연기했던 배우 박원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저희 목화섬 피는 날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저는 오늘로써 이 영화를 지금 세 번째 봤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서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관객분들과 궁금한 것들을 나눠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영화 자체가 좀 약간 무겁잖아요. 그래서 깃털처럼 가벼운 질문들로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질문이잖아요. 일단은 어떻게 이 영화를 하시게 됐는지, 왜 하시게 됐는지 감독님부터 한 번씩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저부터. 예. 선배님이 마이크를 드시길래 그 전에 손호준 배우님은 어떻게 이 모더레이팅을 하시게 됐나요? 저는요 신경수 감독님과 이 소방서 경찰서라고 이제 같이 드라마를 찍었었는데요. 워낙 감독님이 좋으셔서 감독님께서 이제 전화 왔을 때 어떠한 그런 의심의 그런 것도 없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하지만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하게 됐습니다. 좋은 답변 아니,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저희가 뭐 취조하는 걸로. 네. 이제 10년 전이 벌써 됐는데요. 2014년 4월 16일 저는 드라마 3days라고 하는 이제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16부작 드라마였어요. 지금하고는 달리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는 사전 제작 없이 이제 당주 촬영하고 편집하고 나가는 드라마 중이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저희 방송 13회가 나가야 하는 날이었죠. 그래서 밤새 편집을 하고 아침에 음악 작업하고 이제 목동 방송국으로 이제 방송 준비를 하고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흑비가 이제 갑자기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큰 사고였고,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는 오늘 방송이 죽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 주라도 좀 더 시간이 벌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방송국에 가서 이제 밤 9시 반까지 결방이냐 진행하느냐 이제 결정을 대기하다가 결방이 되고 여의도의 작가 사무실 가서 회의를 하고 다음 주 방송에 대해서 집에 가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 어쨌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바쁘고 뭐 겨를이 없었지만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 후로 세월호를 소재로 드라마를 만들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탁환 작가의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김관홍 잠수사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드라마로 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었고 그 생각을 가까운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재작년에 제작사인 연무동치마에서 그 생각을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이제 작품 제안을 줬습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 손 배우님 그리고 이 오 선배님하고 같이 드라마 하던 중간이었는데 선체 내부를 찍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이거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건 반드시 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사업 경찰서 드라마를 하고 있었을 때 감독님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연극 작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 구두리 작가와 그때 작업 중이어서 구두리 작가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이제 제안을 해주셨고 작년에 사실 10주기 영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벌써 10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내가 벌써라고 말하고 있는 게 나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세월호를 같이 다 목격했고 그 이후로 우리가 뜨겁게 어쨌든 촛불을 들었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근데 1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다. 어렵겠지만 배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너무 어렵게 생각이 들었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꼭 함께 참여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별 과정은 늘 같은 것 같아요. 작업을 하다 보면 저는 배우니까요. 저한테 그 기회가 와야 비로소 배우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맙게도 목화선 피는 날이라는 그 작품의 인연이 저한테 왔고 저는 고맙게 촬영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또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깃털처럼 가벼운 질문을 한번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 목화선 피는 날에 이 배역으로 들어갔다면 어떤 거를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너무 가볍죠? 네. 좀 젊긴 하지만은 병호 역할을 맡겨야죠. 호준 배우가 이 작품을 한다고 하면은 병호 역할로 제안을 합니다. 무거워졌나요? 또 무거워졌네요.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세 번째 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걸 꼭 여쭤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는 볼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영화 시작에 그 병호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잖아요. 가서 그 조이봉 선배님 쪽으로 가시는데 조이봉 선배님이 오지 말라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가셨어요. 네. 그래서 조이봉 선배님이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올라가실 줄 알았는데 그 고리를 또 빼고 다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갔지 거기를? 저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촬영한 지가. 손호준 배우님은 3번 만에 답을 찾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답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그 병호라는 그 캐릭터가 그 슬픔이나 아픔을 이제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계속 바다를 나가면서 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유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갔지? 이렇게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 찾으신 답이 이유가 없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역순도 아니고 병호라는 영화 속의 인물은 그 무거운 하중을 아마 그런 식으로 벗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본능처럼 찾아가는 그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뭐 사실 그 촬영했던 그 현장이 바다 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배를 제가 한 30분 배워서 촬영을 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감독님의 디렉션에 따라서 배를 전진시켰다가 갈고리를 잡으라 하면 잡았다가 뿌리쳤다가 저는 그랬던 기억밖에 지금은 안 남아 있어서요. 진짜 이유가 없으셨구나.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에 저기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배가 침몰했던 그곳, 그리고 이제 배를 건져내는 거를 계속 지켜봤었던 동거차도 쪽을 향해서 이제 가려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기성, 그러니까 조이봉 배우 입장에서는 그 행위가 이번 한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됐던 거였고, 또 저러고 있구나, 또 아프구나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건데, 제가 또 무겁게 했지만 진실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무겁게 하셔도 제가 깃털같이 가볍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그 선배님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병우가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과 수연이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자 서로를 바라봤을 때의 느낌은 어떤지. 극중의 역할로서 아니면 그냥 자연인으로서. 극중의 역할로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본인으로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냥 먼저 뭐 모르겠어요. 다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주에서 그 다큐 2편과 극영화인 목화선 피는 날 3편이 세월호 10주기에 구성된 작품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세 가지 안부라는 다큐를 봤는데요. 그 10년 동안 유가족분들이 그 10년의 세월을 살아내고 버텨낸 모습들은 너무 다양했거든요. 다큐를 통해서 봤던. 근데 그게 너무 잘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내가 그분들 입장이었어도 그럴 수 있었겠다.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 그래서 극중의 와이프의 모습도 극중 병으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 후반부에 그 차에서 만나서 어떻게 나왔어? 집에서 어떻게 나온 거야? 라는 말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 와줘서 고맙다는 말일 수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예. 무겁게 만들 보신 것처럼 정말 고통과 슬픔을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병원은 정말 뜨겁게 계속 밖으로 나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수연은 사실 이렇게 소리쳐 외쳐도 바뀌는 게 없다라고 이미 이제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기억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오히려 보면서 개봉을 준비하고 전자영화제도 보고 그러면서 기억을 애써서 이거를 막 잡으려고 했던 병호는 기억을 잃고, 수연은 그 기억을 애써와 외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외면하고 있지 않겠죠. 그게 다 저 깊은 곳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3가지 안부도 말씀하셨지만, 다큐를 보면서 그때 그 유가족 어머니 2분에 대한 다큐가 나왔는데, 사실 유가족의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 자매도 있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도 다 있지만, 그 안에서도 어머니 아버님이 형제에 대한 그 아픔을 부모님이 그 아픔까지를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그거를 느끼게 되시더라고요. 그 다큐에서도.
근데 수연 같은 경우도 중간에 그 채은이라는 큰딸에 대해서 큰딸이 가져갈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 사실 헤아리지 못하고 작품 속에서는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과정이 그 작품 속에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유는 뭐 당연히 바뀌고 있는 거고. 저도 보면서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 채은이라는 친구가 엄마랑 둘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포기하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엄마가 나도 유가족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채은도 유가족이잖아요. 네, 저는 그 네. 대사 그래서 사실 그 촬영 당시에 감독님한테 그 대사 얘기를 좀 했어요. 아니 엄마가, 그러니까 우미아가 바라보면 이 대본에서 엄마 아빠가 채은이를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겨를이 없잖아요. 그런 여력이 없거든. 근데 내가 엄마도 유가족이야 나한테 왜 그래라는 말을 채은이한테 뱉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미아가 생각할 땐. 근데 수연은 충분히 그 속에서는 지금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얘기는 나눴지만 그 수연을 그런 인물, 그렇게 말을 뱉을 수 있는 인물로 간 거죠. 이걸 이어서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그 채은이라는 아이가 이 극에서 어떤 그 역할로 이렇게 그 채은이라는 캐릭터를 만드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영화적인 기능, 영화적인 의미로는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이제 존재인 거죠. 어쨌건 직접적으로는 채은의 말을 듣고 이제 모포로 내려간 것이니까는 그런 어떤 기능적인 측면도 이제 있는데 방금 미화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프고 또 말을 못했던 사람이 언니인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친구 눈에서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병호하고 수연한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됐는데 채연한테는 그러진 못했어요. 거의 한 장면이죠. 그래서 그 한 장면에 공을 되게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서 두 부부가 이야기하는 게 끝나고 문이 열리면서 발이 들어오는데 저는 아마도 언니가 이제 저 들어오는 발이 동생의 발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차라리 대신에 동생이 아니라 나였다면은 엄마 아빠가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두 부부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언니도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정리가 되어서 가족 사진을 걸고 포카리 스웨트를 따서 이렇게 나눠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 장면이 좀 만들면서도 공도 되고 또 마음도 아팠던 것 같습니다. 저 혹시 그 영화 같이 보신 분들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손 들어서 이렇게 여쭤보시면 되거든요. 네. 너무 제가 깃털처럼 가벼운 질문만 한다고 해서 예. 네네네. 주인공들의 이름이요. 가족들의 이름.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그 영화 캐릭터 주인공들의 이름이요. 그 가족들의 이름인가 궁금해서. 실제 유가족분들 네, 말씀하시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름은 겹치지 않으려고 되게 굉장히 애를 썼어요. 혹시 이 이름이 실제 존재하는 이름일까? 특히 딸들 이름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유가족분들도 이 영화에 직접 참여를 하셨다고 전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그 소감? 그것도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감독님이 길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 질문인데요. 그 컨테이너 장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에 그 노란 머리를 하고 계신 어머님이 실제 유가족 어머님이신데 연극 극단 활동도 또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만해, 아마 대사가 그만해 뭐 이런 대사였던 것 같은데 뭐 디렉션이 뭐 필요 없는 그냥 그 대사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저도 개인적으로
같이 그 같은 공간에서 주고받고 같이 뭔가 하나 만들 수 있어서 아마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나머지 긴 대답은 감독님께서. 네. 일단 부끄럽게도 이제 극단 노란 리본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하셨고 지금 올린 공연만도 한 5작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주말에 이제 공연이 끝나야 할 텐데,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장기자랑이라고 하는 다큐도 하나 있었고, 이분들께서 저희 이제 그 작품에 이제 불어넣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리얼함, 이제 사실과 같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기를 만들어 준 것 같은데, 이제 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제일 좀 경계했던 게, 이 영화를 보시면은 당연히 어떤 슬픔과 고통을 느끼시지만 우리 배우들이 그리고 스크린이 다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이제 첫 번째 사실은 목표였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사회가 유가족이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다움, 유가족다움을 이제 굉장히 요구를 해요. 그래서 한쪽은 그걸 되게 악마화하기도 하고, 또 한쪽은 이걸 굉장히 윤리적으로만 재단해가지고 그래야만 해, 이제 이런 어떤 잣대가 있는 것 같은데, 병호나 수연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참여도 안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10년 동안의 유가족들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이 저희 노란 리본 어머님들이 오셔서 또 빈 공간을 채워줌으로 해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신 거죠. 뿐만 아니고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몰고 나갔던 배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14년 당시에 아이를 구하러 갔던 어선이었고, 그것도 이제 가족협의회에서 이제 구해주셨고, 그다음에 선체 촬영 같은 경우도 에필로그 때 너무 설명을 잘 하시잖아요. 또 이제 가족분들이 전부 다 끌고 다니면서 저희들을 몇 번이고 또 안내도 해주셨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광주 촬영 때는 뭐 조선대학교 학생들부터 유치원생들까지 다 자발적으로 오셔가지고 도와주셨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만들어주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이게 연기를 하다 보면 그 공간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네, 진짜 세월호 내부에서 촬영을 하셨는데 정말 많은 걸 상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안에서 잠깐 나왔지만 여기에 누가 있었고, 뭐 학생들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 유튜버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많은 걸 상상하게 만들게 됐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이 그랬었는데, 거기서 직접 그 안에서 공간에서 촬영을 하셨을 때 그 소감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그 소감, 신앙에 가면 무태에 올라와 있는 그 따개비가 붙어 있고 많이 찌그러져 있는 세월호 선체를 마주 대하면 뭐 정말 너무 많은 감정들이 스쳐가죠. 근데 촬영하는 그때는 저희가 총 8회차에 찍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8회차에 장편을 하나를 찍어야 하는 아주 진취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작 세월호 안에서 찍을 땐 바로 찍어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다 싶어요. 만약에 여유가 있는 촬영의 여건이었다면 불필요한 생각들, 불필요한 감정들 때문에 소비되고 누수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 영화에서 다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게, 지금은 선체 안을 들어가실 수가 없거든요. 그 전에는 단체가 가면 이렇게 제가 마지막 장면에서 했던 것처럼 세월호의 구조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었었는데, 이제는 뭐 안전상의 이유로 그게 막혀서 이제는 우리 영화 속에 있는 세월호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3번 보면서 3번 다 참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우미아 선배님이 내가 여기 엄마인데 라고 얘기할 때가 그게 너무 저는 3번 다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너무 슬펐고요. 가벼운 질문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이게 이번이 처음 영화신데 드라마와 영화의 그 환경을 이렇게 한번 보셨을 때 어떤 게 더 나하고 잘 맞다 이게 있으신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좋은 대본, 좋은 글을 만나면은 어떤 현장이건 행복하고 정말 그 엄청 의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나는 글이 이제 재미가 없거나 이제 기대에 못 미치면 괴로워지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 영화를 해보니까는 영화가 더 재미도 있더라. 그 이유는 이야기가 이제 완결된 이야기를 가지고 어쨌건 시작을 하기 때문에 훨씬 좀 제가 뒤를 좀 계산을 하고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배려하고 신경 쓰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가 좀 더 제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기 어떤 배역을 맡기면 좋겠냐고 이제 여쭤보신 거가 제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병호 챕터에 등장하는 예쁜 진도 백구가 어떠신지. 제가 너무 아니요.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고민을 해봤었는데 시켜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제가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저기 우리 이순재 선생님께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 감히 제가 한번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마디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우리 송 감독 영화 감독으로서 첫 데뷔작이 이건데 아주 열심히 또 우리에게 절실한 얘기를 다뤄줬습니다. 당연히 다뤘어야 될 얘기입니다. 좀 늦은 것 같은데 어떤 걸에 십시기 맞아서 우리 세월호 얘기를 또 여기 숨은 우리 모두의 아픔, 모두의 슬픔을 담아서 한 편의 영화로 집약해야 되는 것 상당히 의미 있는 길이고 또 여기 출연한 우리 주인공들 기타 배우들 다 열애놓고 수고했습니다. 사실 이 세월호 사건은 뭐 우리 다 아는 거지만 내 잘못, 네 잘못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나가서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일종의 나라의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우리 송 감독이 영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는 상식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영화 선택 잘했어요. 영화는 바로 감독의 예술이에요.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다.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영국의 유명한 로렌스 올리비어가 저 연세가지.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에요. 앞으로 이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더 좋은 창의력을 가지고 좋은 영화 많이 만들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제 이 깃털처럼 가벼웠던 이 진행이 조금 더
품격이 올라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은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떨어졌어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을 들고 네네네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제가 진행이 처음이라 많이 도와주십시오. 궁금한 거 아무거나 여쭤보셔도 됩니다. 대표님 생일 미축하도 6월 27일이죠? 생일. 개인적인 질문은 딱 끝났다. 저 마지막 그 장면에 그 학생들 견학해준 장면이 좀 가장 울컥했는데 너무 담담하게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이제 촬영을 하실 때 아무래도 배우분들께서도 좀 굉장히 울컥하는 부분이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울컥한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억누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흘러나오는 감정대로 연기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뭐 다 섞여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에필로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없어진 거지만 그 전에 저희가 찍기 전에 그 세월호 선체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분이 동수 아빠라는 분이셨어요. 공교롭게 저랑 또 동갑이셨고 그 동수 아빠한테 들었던 설명을 잘 기억하고 메모해 뒀다가 아마 그 모습은 제가 연기했지만 동수 아버님이 늘 하셨던 그 모습을 제가 그대로 흉내를 냈던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그대로 모르겠습니다. 아직 연기가 그렇게 저한테 쉬운 일이 아니라서 감독님의 디렉션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그 울컥하는 걸 그대로 아까 감독님부터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우리 작품이 가야 할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행인 건 아주 열악한 회차에 찍어야 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안 보고 그냥 달려갈 수 있었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화 씨는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 그 얘기 질문에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한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수연이 경은의 방에 짐을 정리하는 씬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수연 역할을 끝까지 어쨌든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실 그 방 정리를 할 때 짐을 넣고 이걸 테이프 붙이는 순간 제가 사실 터졌어요. 근데 그 컷을 안 쓰셨어요, 감독님.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 순간 사실 지금 말씀처럼 막 거의 그 아파트 장면을 저녁에 다 찍은 거였는데 그 순간 장면에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못 참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그건 우미화가 느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수연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순간 내가 정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고 그 컷을 어쨌든 감독님이 안 쓰셨고 그 다음 다른 컷을 할 때는 다시 제가 좀 이렇게 건조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슬픔을 우리가 가져가선 안 되고 그리고 수연이라는 인물 자체도 뭔가 그걸 드러내지 않고 계속 누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질문할 게. 미역이 주는 뭔가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역이 주는 의미가 뭘까를 저 보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감독님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미역국은 굉장히 일반적이면서 또 중요한 음식이잖아요. 생일상에 이제 놓는 게 이제 미역인데, 병호가 이제
서강상회의 그 복자하고 싸우면서 이제 미역국을 엎어버리는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가지고 진도 분들이 어려웠던 거는 정말 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영화의 내용처럼 미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신 팔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좋게 쓰려고 했던 것도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세월호에 10년을 이제 담으려고 저희가 애를 많이 썼는데, 그 10년의 어떤 한 조각이 이제 그 미역인 거고, 내적으로는 이제 생일을 의미하는 탄생과 어떤 그 탄생을 상징하는 미역국을 수연이가 버려버리잖아요. 먹지 않고 계속 때 버려버리고 엎어버리고, 그 탄생이 이제 바로 이제 죽음과 이제 맞붙어 있는 게 이제 미역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신 분들 위해 가지고 또 미역을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는 영화는 영화대로 이제 보시는데 미역국 드시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속에서 우리 경은이가 전에 급하게 준비해서 나가면서 먹지 못하고 가요. 갔다 와서 먹겠다고. 그러면 내가 다 먹어버릴 거라고 농담하고 떠나보낸 그 모습이 그 막내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저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낼게요. 네, 그쪽.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목화는 언제 피나요? 왜 제목이 목화솜 피는 날인지, 영화 전체의 그 이미지하고 뉘앙스하고 이 제목하고 쉽게 딱 붙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 제목을 목화솜 피는 날로 한 것과 이 4.16 세월호 참사하고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물론 극중에 그 목화솜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합니다만, 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알 수가 없는 일이 됐는데, 지금 목포 신항에 내려가면은 세월호가 여전히 이제 녹이 계속 스면서 이제 외롭게 있는데, 한때는 이제 그거를 목포 근처에 있는 곳으로 이제 옮길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비용이 들죠. 그러니까 이건 비용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근데 그 옮기는 곳이 목화밭이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취재하고 조사를 작가님이 했을 때, 그게 이게 이제 좀 모티프가 됐던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아주 그냥 단편적인 단초가 됐던 거고, 이제 황영희 배우님이 이제 나레이션을 해줬던 그 목포 방송의 목화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대개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거잖아요. 목화꽃이 피고 목화꽃이 져버리면은 잃어버린 이제 경은이 둘째 딸이 다시는 피어날 수가 없는 건데, 목화꽃은 그게 다시 열매가 되어서 목화솜으로 피어나는, 그러니까는 슬픔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 희망에 대한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바람이 그 제목에 좀 담겨 있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참 이야기의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시간이 이게 다 됐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인사로 이제 지부를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 역순으로 선배님부터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기억할 수 있는 영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시고 오늘 느끼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시다면 주변에 널리 SNS 뭐 아무튼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드릴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첫 개봉날 진짜 이렇게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저도 계속 잊지 않은 날이 될 것 같고 오늘이 마음으로 정말 우리 영화 만들었거든요. 마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아마 이 영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셔서 그 마음을 널리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극장 오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요즘 시대라는 게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 만드는 거 쉽지 않고 굉장한 용기를 내서 또 그 용기라는 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니까 커지더라고요. 근데 이 정말 용기를 더 내주셔가지고 혼자 보지 마시고 2명, 3명 이렇게 함께 극장을 꼭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까지 영화를 3번 봤는데요. 첫 번째 본 거랑 두 번째 본 거랑 세 번째 본 거랑 안 보였던 장면들도 많이 보이고 이해를 못했던 장면들도 이해가 되는 장면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씩, 3번씩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댓글들, 좋은 후기들 이런 것들 많이 써주시면 영화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GV는 끝내고요. 이렇게 헤어지는 건 좀 아쉬우니까 우리 관객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 한번 찍으시는 거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스크린 모습 좀. 관객분들 혹시 얼굴 나오는 게 좀 싫으시면은 네, 지금 여기 켜주시는 것처럼 핸드폰 플래시를 다 켜주시면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핸드폰 플래시 들어주시고 저희 보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림발 화이팅!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만 몇 번만 더 찍어도 될까요, 여러분? 조금만 더 들고 계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손아트. 네. 조금만 더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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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